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애기 키우랴, 집안일 하랴. 아이 키우는데 기저귀, 분유, 생필품 살 게 너무 많은데 스마일 배송 이용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스마일 배송은 핫배송돼서 배송비도 안 들어가고 다음날 오는 서비스 때문에 저희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는 여러 사이트 다니면서 가격 비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G마켓에 스마일클럽 가입하고 나서는 현명한 소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G마켓이 대세 아니에요? G마켓 만세!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옥션을 초창기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최근에는 스마일 클럽에도 가입했어요. 스마일 클럽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일일이 계산하고 알아보지 않아도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니까 저처럼 아저씨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죠. 평소에 스마일페이 많이 사용해요. 저 같은 학생들에게는 편리하기도 하고 적립도 많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요즘에는 스마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는 빵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던킨도너츠에서 자주 애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마일클럽 혜택은 배달음식 쿠폰인데요. 스마일클럽 회원에게 매일매일 할인 쿠폰이 나와서 요즘 제가 살찌는 이유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사업본부장 나용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닥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커머스에서 출발해서 모바일 결제라는 스마일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서 많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낯선 그림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았던 그림이죠.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저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 코로나 이전에 촬영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저런 장면을 찍을까? 또는 침 튀기는 장면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을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해지는 뉴노멀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많은 우리들의 인류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류는 과학이나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커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5개월 동안 한국에서의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입니다. 작년 5월만 해도 20%대였던 비중이 불과 1년 만에 25%로 성장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탑2 국가 정도 포함되는데요. 그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던 겁니다. 이 수치는 전체 리테일 시장일 뿐이고요. 실제로 저희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모 카드사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는 대형 마트, 편의점, 백화점 대비해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조금 카테고리별로 보면요. 처음엔 당연히 재택을 하면서 이동을 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음식 배달도 하고 많은 생필품, 마트 식품들을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련 분야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가정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요리만 해먹고 때우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요리기구도 구매하고요. 좀 더 이쁜 그릇에 먹을 수 없을까? 그릇도 바꾸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집안을 꾸미고 싶어 하죠. 집을 사무실처럼 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노트북이 필요한데 때로는 모니터가 더 큰 모니터가 필요한데 화상 회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데라고 해서 전자제품들도 구매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기존과 다른 형태의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 뒷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기존의 사용자들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를 이커머스를 쓰기도 했지만 새로운 사용자들이 나타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판매자분들이 기존에 판매하시던 분 외에도 새로운 판매자들이 나타나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전자상거래의 변화는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은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해야 됩니다. 소비자도 때로는 재택, 때로는 이동을 하면서 소비나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하이브리드가 돼야 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도 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일페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서포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스마일페이는 일종의 모바일 결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업종에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의 업종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서비스에서 출발한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진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나온 모바일 결제, 이커머스에서 나온, 검색에서 나온, 포털에서 나온,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나온 다양한 형태에서 하나의 업종으로 컨버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해외는 오히려 신용카드 결제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오히려 커머스에 출발한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간편 결제 시장들이 빠르게 발달했다고 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편했기 때문에 조금은 늦게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동시에 다양한 업종에서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스마일페이는 2016년부터 지마켓 옥션 지구에서 출발한 간편 결제입니다. 지금까지 4년간 약 23조의 누적 거래액이 있고요. 현재 1,450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등 명실상부하게 한국에서도 탑 랭크되는 간편 결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커머스를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새롭게 간편 결제를 출발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MIT MBA에 따르면 이런 4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업종을 진출할 때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롭게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기술을 가지고 혁신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 그런 경우가 되겠죠. 완전 새로운 기술, 전기자동차, 무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기술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은 기술이 완전히 뛰어나진 않지만 기존의 사업 모델을 바꾸는 방식들입니다. 어쩌면 배달의 민족이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이미 한국에서는 배달을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해서 먹었고 식당들은 라이드를 통해서 배달을 해줬거든요. 그것들을 새로운 형태로 모바일이라는 형태로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자로서 마켓을 공격한 마켓 어태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비즈니스 리모델링 방식도 있습니다. 닌텐도가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화투를 만드는 회사가 어느 순간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고요. 후지필름의 사례도 알 수 있듯이 후지필름은 필름 사업은 완전히 철수했지만 필름 사업에서 다져진 기술을 바탕으로 LCD 소재라든지 화장품 소재까지 만드는 회사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반면 저희는 계속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 번째 에코시스템 애그리게이터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식 말고 기존 사업자로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기존 자산과 경험들을 레버리지 할 수 있어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만 되지 않는 신규 영역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야 되고요. 그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조화롭게 협업을 해야지만 그 부분을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협업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 코크리에이션입니다. 제가 인용한 이 논문의 아티클의 글처럼 디지털 전환이 가파르고 깊어질수록 이러한 기업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코크리에이션을 통한 밸류가 매우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일페이는 파트너사의 디지털 전환도 서포트하면서 저희가 에코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플랫폼,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밸류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저희의 코크리에이션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 플랫폼에 대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레벨의 협력을 해라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파트너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라. 마지막으로는 그런 온오프라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서포트하라. 이 5가지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 사례로 스마일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카드는 PLCC, Private Label Credit Card라는 국내 최초의 이커머스의 PLC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LCC라는 개념은 한국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아마존이나 우버, 해외에서는 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LCC는 저희가 자체 브랜드 로고를 가지고 자체 UX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혜택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현대카드가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발급, 심사, 운영, 정산 등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상품을 구성할 때 있어서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고객 혜택을 고객들에게 경험들을 최고로 좋게 만들 것인가의 고민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항상 카드를 사용할 때 보면 혜택을 얼마까지 준다고 말했지만 전월 실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한도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막상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무조건 1%, 2% 전월 실적을 얼마나 썼거나 또는 얼마까지 썼거나 상관없이 한도와 조건 없이 혜택을 주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서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페이 가맹점이라면 모두 다 2%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혜택을 줘서 내 경험이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이게 되나 안 되나 고민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신용카드 신청이라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나면 며칠이 걸려가지고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며칠이 걸려가지고 저에게 신용카드가 배달이 되는데 온라인 환경의 이커머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쇼핑을 하다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또 며칠을 기다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주제는 바로 발급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이 심플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금융 서비스라는 것은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마일 카드를 출시하기 전 1년 전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은행 가입이 이렇게 쉽고 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선택하고 디자인을 고르고 그리고 간단한 정보를 넣고 개인 신분증을 카메라 찍고 뭐 부가 정보를 넣고 나면 이렇게 때로는 기존 정보를 활용하고 바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 발급이 되고 그 순간 다시 스마일페이에 담겨서 즉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물 카드는 한 2, 3일 뒤에 당연히 배달되고요.
다시 정리드리면 저희는 카드를 신청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빠르면 한 30초 내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신청하는 단계를 기존의 카드 발급 신청 프로세스하고 완전히 다르게 혁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세스는 현대카드 내에서도 기본적인 표준 프로세스로 자리 잡았고요. 많은 카드사들이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유사하게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심플리파이하고 단순화하고 그리고 발급하는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나니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만은 요일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과 후에 통상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발급하는 비용이 40% 이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말에 발급되는 비용이 20%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받자마자 사용하는 경우가 기존의 현대카드 다른 카드에 비해서 1.3배가 높았고요. 그리고 당일 사용하는 비중은 월등히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2년이 안 된 상황인데 2년이 좀 지난 상황인데 현재까지 93만 장 정도의 카드가 발급이 되었고요. 이제 100만 장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한국의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채널, 그 대면 채널, 전화라든지 판매원 또는 모집인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모바일로만 이커머스로만 비대면으로 저희 사이트 내에서 발급한 결과가 이 정도라는 것은 아주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런 협업을 할 때 있어서 깊은 레벨의 협력을 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불행히도. 왜냐하면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을. 하지만 저는 그 키워드를 한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사 간의 자원을 결합해서 코크리에이션을 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팀이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워낙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얼마 전에 그 언론에 게재된 2가지 기사 타이틀만 한번 뽑아왔습니다. 하나는 양사 CEO께서 서로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양사의 협력에 대해서, 양사의 노고에 대해서, 양사의 혁신에 대해서 칭찬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성과와 그리고 성과보다 더 중요했던 건 과정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사의 CEO께서 서로 메일을 주고받고 축하했던 사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기사인데요. 현대카드 직원이지만 이베이코리아에 출근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저희의 사무실에 일정한 공간에 현대카드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의 출입증을 들고 마치 저희 회사 직원인 것처럼 여기저기 회의실을 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오시면 최소한 50% 정도는 저희 회사 직원인 것 같고요. 반대로는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현대카드의 이익을 또는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취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설명하기 힘들어서 하나의 사례만 가져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휴카드나 PLCC의 카드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해당 제휴 사이트 가맹점에만 소비자들은 소비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만일 그렇게 소비자가 저희 지마켓만 쓰고 옥션만 쓰고 다른 데 쓰지 않는 카드가 돼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이 부분을 고민해 왔고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 회사 직원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그분들이 우리 사이트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스탬프를 꽝꽝 찍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 저희의 일종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마트나 다른 곳에서 쓴 것조차도 찍어주자라고 오히려 저희의 이익에 조금 반하는, 하지만 현대카드 이익에는 부합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당연히 현대카드는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희가 출시하게 된 게 바로 이 스마일 스탬프라는 겁니다. 이 고객이 저희 사이트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더라도 스탬프를 찍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함께 밸류를 만들고 그리고 한 팀이 되고 서로의 목적을 이해하고 윈윈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이 디지털 전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반드시 상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사례로 신라 면세점과의 저희 스마일페이가 진행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온라인 신라 면세점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온라인 신라 면세점이 매출이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로열티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고민이 있었죠.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고민은 만들 수는 있고 운영할 수는 있지만 과연 사용자를 어떻게 모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만일에 스마일페이의 사용자 1,450만 명이라는 사용자들이 그대로 신라 면세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저희 스마일페이가 아니라 신라 면세점이 만들고 싶은 브랜드의 자체 페이 서비스라면 어떨까? 그러면 신라 면세점은 사용자를 쉽게 확보하면서 시스템도 바로 구축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저희는 사용처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대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저희가 만든 개념인 개인 프라이빗 레이블 페이먼트 시스템이었고요. 신라 면세점은 그 부분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라페이를 출시했고요.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신라 면세점, 신라페이와 스마일페이가 공동으로 함께 만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의 주문 결제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라페이 안에 저희의 스마일페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저희가 스마일페이를 출시하고 저희 사이트 내에서 스마일페이 비중을 50% 도달하는데 사실은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라페이는 그것을 단 몇 달 만에 이뤄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의 사용자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가 별도의 카드 등록이라든지 가입 프로세스 없이 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비밀번호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사가 협력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부분, 그것들이 당연하게도 그 코크리에이션의 기본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많이 다뤄졌고요. 신라 면세점은 신라페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서비스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토스와 저희는 비슷합니다. 토스도 간편 결제이고 모바일 결제고 저희도 스마일페이도 간편 결제고 모바일 결제입니다. 하지만 서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토스는 송금은 많이 됐으나 결제 서비스가로는 별로 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토스는 20대, 10대 영 사용자들은 많지만 오히려 구매력이 많은 30대, 40대 중장년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10대, 20대 사용자가 좀 적고요. 오히려 토스와 같은 매력적인 마케팅 수단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둘 다 간편 결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요. 하지만 또 역발상이 존재했습니다. 만일에 스마일페이 안에서 토스 결제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토스 입장에서는 사용처와 그리고 결제라는 부분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는 새로운 사용자와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윈윈 되지 않을까요? 이런 형태로 제휴를 했고요. 토스는 저희 스마일페이 안에 들어가 있고 소비자들은 토스 사용자들은 스마일페이에서도 쉽게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스마일페이 사용자 중에서 토스 서비스를 쓰고 싶은 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가 네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오프라인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사례로는 GS 리테일과 저희가 함께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마일박스라는 락커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락커입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택배 시장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 기준으로 14억 정도 연간 물동량이 있는데 불과 7년 만에 28억 정도의 물동량으로 늘어난 거죠. 물동량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그 생활 또는 그 인구의 생활 행태가 좀 바뀐 건데 대표적으로 4인 가구와 1인 가구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해도 이 그래프는 4인 가구의 숫자고요. 2002년도에는 448만인데 2017년에는 347만으로 많이 줄었죠. 반대로 다음 그래프는 1인 가구의 숫자입니다. 2000년도에는 222만의 1인 가구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애당초 4인 가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1인 가구로 된 거죠. 갈수록 우리의 삶들이 좀 핵 가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많이 늘었던 물동량의 배달이 잘 보면 실제로 고객들이 택배 하시는 분을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는 4인 가구에 뭐 대신 물건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아파트라는 형태의 공동 그 가구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해결될 수 있는데 반해서 사실은 1인 가구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대신 물건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또는 어딘가 맡길 곳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들이 바로 스마일박스입니다. 고객이 직접 받는 순간들이 20%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언택트 시대에는 어떻게 할까? 고객의 그 시간들을 직접 결정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그 아이디어의 표현의 수단이 바로 스마일박스 라크입니다. 라크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는 방식인 거죠.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접근성입니다. 고객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물건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GS25와 제휴했습니다. 국내 1위의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거주하는 주변에는 항상 GS25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관. 좀 더 내가 물건을 찾는 곳인데 내 물건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수려한 곳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험, 그리고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또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식을. 이런 모양이고요. 소비자들은 주문하는 과정에서 배송지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내가 찾기 쉬운 곳에 스마일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배달이 되면 이렇게 화면에 키오스크에 로그인 해가지고 택배를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미 받아놓은 인증번호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24번 보관하면서 물건을 제가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저희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편하고 좋고 GS25, GS 리테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문하는 새로운 고객들이 있다는 점에서 풋 트래픽을 방문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고요. 양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진 혁신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GS 리테일, GS25, GS 슈퍼, 랄라블라라는 한국의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GS 리테일의 통합 앱과 스마일페이가 어떻게 만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GS 리테일은 앱 가지수가 많았습니다. 거의 10개 가까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언택트가 되고 디지털 전환을 가파르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분산할 필요가 없었고 더 나은 기능에 더 나은 서비스의 통합 앱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 앱에 바로 저희의 스마일페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많아졌습니다. GS25, GS 슈퍼, 랄라블라 등 전국의 2만여 개 가까운 매장에서 스마일페이를 쓸 수 있게 되었고요. GS 리테일은 앱의 편의성이 증대가 됩니다. 기존의 1,450만 명의 스마일페이 유저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성도 매우 개선했습니다. 사용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종의 보안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결제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강화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묻지 않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원클릭 결제를 구현을 했고요. 또 GS25는 통합 QR코드를 구현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이 QR 하나만 가지고도 결제도 되고 할인도 되고 적립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앱을 지갑에서 지갑이 아니죠. 그 휴대폰을 꺼내고 앱을 열고 바코드 QR코드를 보여주면 매장에서는 바코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바로 결제가 되고 할인되고 적립이 되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만일에 신용카드를 오프라인 매장에 썼다라고 하면 지갑을 꺼내고 그리고 카드를 꺼내고 결제를 하고 추가로 뭐 통신사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전화번호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에 나눠져 있는데 반해서 앱을 열고 QR을 보여준다. 이 단순한 두 가지 동작만으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되면 사용성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마일페이 사용자들은 고민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스마일페이, 커머스에서 출발한 모바일 결제 스마일페이가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트너들과 어떻게 코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냐, 그리고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 첫 번째,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 설명을 드렸고 그 사례로 스마일 카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사 간의 협력이 깊이가 달라야 된다.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고 훨씬 더 깊은 수준의 협력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과정에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서로 모자란 부분들을 메꾸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발상의 전환을 해라. 라는 게 네 번째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디지털 전환을 서포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마일페이는 뭐 본격적으로 외부와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아직 그 결과는 뭐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또 저희 스마일페이도 발전할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